혹시 한국인이 만든 의상을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입고 무대에 선다 상상해주세요. 가령 한국의 BTS가 프랑스 브랜드 디오를 입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세계 대중음악 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요, 한국인 디자이너의 옷을 사랑해서 입고 무대에 섰던, 막 용이 막 그려진. 마이클 잭슨이 저의 옷을 보더니 놀라워하고 굉장히 이대로 입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한 3년간 의상을 해서 3년간? 보내드리고 그랬죠. 아 제발 이제 좀 영화를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배우 원빈 씨를 비롯해서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세계적인 스타들까지 이분의 패션쇼 무대에 섰죠. 한국 디자이너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앞에서 패션쇼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의상뿐만 아니라요, 냉장고, 에어컨, 신용카드, 자전거, 심지어 고급 아파트의 인테리어까지 디자인했던,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의 국가대표팀 단복도 이분 작품이었어요. 자, 이번 주제는요, 한때는 희화화되기도 했지만요,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발렌시아가 입생로랑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판타스틱했던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입니다.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이 사람 아니면 접어 하면 다 접었을 텐데요, 요즘 10대? 한 20대 초반만 해도 앙드레 김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죠. 가수 CL이 이분 브랜드 의상을 입고 활동해서 좀 알려졌다는 정도? 아니면 왜 교복 디자인 어디가 예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분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고등학교를 설립하니까요, 무료로 디자인을 줬다는 그 전설의 교복 디자인으로도 유명할 수 있겠고요. 그 꽃보는 남자 교복이 용인 외대부고 그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든 거래. 과거에는 연예인부터 스포츠스타 등등요, 앙드레 김 패션쇼에 서야 진짜 스타로 인정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당대의 스타들만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이마 맞대는 장면이 유명하죠. 이렇게 뭔지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앙드레 김의 패션쇼가 스타임을 입증하는 무대가 됐을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디자이너라는 명칭조차 생소하던 1962년에 앙드레 김이 국내 1호 남성 디자이너가 됐는데요. 어렸을 때 앙드레 김이 족두리에 화롯, 그리고 컬러풀한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전통 훈례식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을 그리고 누군가한테 옷을 입혀주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그때 어린이의 마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으니까 했었겠죠. 근데 그 옛날 한국에 정식 디자인 교육이라는 게 아주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앙드레 김 눈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있는 옷이나 시중에 파는 옷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옷감을 시장에서 직접 구해다가 동네에 있는 바느질 가게에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스케치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그때 만든 옷이 이렇게 오버블라우스 형태인데 그 옷을 계절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입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옷을 보고 그 옷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대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부산에 피난을 내려갔는데 외국 영화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했던 영화 퍼니페이스를 보고 나서는요, 왜 디자이너 지방시의 의상이 여러 번 나오니까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여성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옷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보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유학을 보내달라고 막 조르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때 형편이 된다고 해도 외국 나가기가 워낙 어려웠고 또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었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꿈을 가지다가도 잠깐 생각이 어렸을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었대. 그래서 실제로 단역으로 영화를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대. 저의 결점, 얼굴이 포토제닉하지 않고요. 제 모든 조건이 영화 배우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양장점을 찾아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디자이너 최경자 선생님의 양장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1961년에 학원을 세운 거예요. 국제복장학원.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 설립된 학원에 1기생으로 입학을 하죠. 당시에 30명이 입학을 했는데 남학생이 3명뿐이었다고 하고요. 훗날 선생님이 앙드레 김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젊었을 때부터 재능이 많고 감각이 뛰어난 제자였다. 그렇게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서울 반도 호텔에서 화려하게 패션쇼로 데뷔를 합니다. 서울 반도 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는 앙드레 킴의 의상 발표 회의가 있었는데 모델로 나선 태연 신량과 모니카 유양 등의 멋있는 맵시가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어찌 데뷔는 했어도 자기 의상실을 갖기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적극성이 있었던 게 무작정 조선호텔에 있는 GQ 테일러라는 양장점을 찾아가가지고 쇼윈도 하나를 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양복점에서 실제로 쇼윈도 한 켠을 내줬죠. 그렇게 해서 앙드레 김이 자기 의상실을 열게 되죠. 사실 갑자기 누가 와서 이 가게 절반을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선뜻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앙드레 김이 뭔가 특출난 데가 있다 이걸 알아보고 그걸 허락한 분 자체가 귀인이었던 거죠. 저를 처음 보시는데 그렇게 K
그리고 이름도 안 알려지고 처음 이제 오픈하는데 그분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앙드레김의 적극성이 이때도 나타났지만 나중에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을 막 구독하다가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 막 기자들한테 막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 너무 좋았어요. 막 직접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엄청 적극적인 분이었던 거죠. 아무튼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앙드레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 이름은 김, 공자, 남자. 근데 어떻게 외국 이름을 갖게 됐느냐. 이 앙드레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프랑스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앙드레김을 만났을 때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통하려면 부르기 쉬운 외국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앙드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죠. 그러면서 의상실 이름도 살롱드 앙드레가 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얻은 의상실을요, 아주 파격적으로 이용해요. 쇼윈도에다가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 당시에 아주 찾아보기 어려웠던 화려한 색상의 의상들을 다 이렇게 선보이죠. 일단 한 켠을 얻었으니까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된다 싶었겠지.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인도를 크지도 않은 우인도인데 딱 보는데요. 와,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색깔이며 그 위치며 한국에서 없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렇게 인기를 끌어가다가 당대의 톱스타였던 엄앵란 씨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얻고 나니까 앙드레김의 일반 정장은요,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좀 있는 집 자제들이 선을 볼 때 애용했다고 하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앙드레김 의상을 사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특히 1966년에는 꿈의 무대죠,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국내 디자이너 최초로 열게 됐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앙드레김 의상을 입기도 했어요. 워싱턴 데리 뉴스지는 김씨 작품을 패션계의 구슬이며 그의 의상은 현대 감각을 지녀 미국 부인의 구미에 맞고 미국 최고급 양장점에서만 볼 수 있는 일품에 속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명세를 얻고 나서도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계속 집중해서 자기 작업 시간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돈 들여서 대접하고, 해외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패션 자료, 뭐 잡지 등등에서 최대한 수집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쉬었느냐, 집에 와서는 TV를 여러 대를 놓고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참신한 얼굴을 발굴해서 무대에 세워야겠다. 또 국내 모든 신문들을 구독해서 쭉 아침에 보고 국내 여러 이슈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의상실은 계속 발전해 나갔죠. 앙드레김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패션쇼 개최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패션쇼 개최를 요청할 때 모든 경비를 100% 주최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모든 경비를 지원받는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앞에서 최초로 패션쇼를 열고 한국과 프랑스에서 문화훈장도 받게 된 건데요. 다만 한국을 알리는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자선 패션쇼도 많이 열었고요. 기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As a designer, I think he's probably a man of great creativity and not afraid to be himself. He's really one of the leading fashion people in the Absolutely spectacular show. And with that,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the mayor of the city, I proclaim this Saturday, November 6, 1999, Andre Kim Day in San Francisco.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다가 1999년 이른바 온로비 사건에 휘말리면서요,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앙드레 김입니다. 김봉남 씨죠? 네, 본명은 김. 본명을 말씀해 주세요. 앙드레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예명이나 가명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본명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앙드레 김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4,500만이 알고 있는데 국민이 알고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성명을 밝힐 때는 본명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장면들이 여러 차례 희화화되기도 했지만요, 오히려 앙드레김 본인은 사람들한테 자신과 자신의 의상이 알려져서 장점도 많았다, 뭐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어요. 또 청문회를 거치면서 앙드레김한테는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아주 오랜 기간 앙드레김이 세금을 탈루하지 않은 모범 납세자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기도 했죠. 모든 걸 말했는데 그때 엉뚱한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사실 순간적으로 그 당시로 이민을 가고 싶었었어요. 제가 올바로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세월이 흐르면 다 알아주실 날이 올 거다. 저는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는요, 코스메틱, 언더웨어, 골프웨어, 도자기, 주얼리 등등 라이센스 사업을 확장하면서요, 이 앙드레김 브랜드의 연간 매출을 합치면 최소 1,000억 원은 넘을 거다, 앙드레김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패션 디자이너로 살겠다면서요. 암 판정을 받고도 외부의 투병 사실은 일절 알리지 않고 해외 패션쇼 무대를 진두지휘하다가 폐렴을 얻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폐렴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앙드레 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병원에서도 디자이너가 아닌 병자의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문병은 정중하게 모두 사양했다고 하죠. 이런 앙드레 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죠. 한국의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린 독창성을 지닌 보기 드문 예술가다. 반면 대중매체에서 여러 가지 소비되는 이미지만 있을 뿐 그의 의상은 단순히 보기에만 좋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어떤 평가든 내릴 수 있고 앙드레 김은 이미 잊혀져가는, 어쩌면 잊혀진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패션이 좋아서 평생을 한 가지에만 몰두해온, 겉으로는 외국어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희화화되기도 했지만 평생을 한국을 알리는데 애를 쓰고 또 원단도 국산만 고집했다는 이 한국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만약 앙드레 김이 지금의 시대를 살았으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국의 이미지와 동양, 아시아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패션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고요.